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6중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 2소단원 광복을 준비하는 움직임 되겠고요. 교과서는 228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대략 광복 이전에 즉 1941년 정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광복 이전 약 5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독립운동 세력이 제시한 건국 강령을 통해 신국가 건설 방향을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항일투쟁 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제 일본 제국이 곧 망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예감을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새로운 독립된 나라를 세울 때 이러한 강령에 맞추어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한 계획서를 우린 발표한다라고 해서 이 건국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한다. 즉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국 강령 제시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눈에 띄게 되겠고요. 41년도네요. 임시정부 건국 강령 발표고요. 42년도는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는 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43년은요.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들이 모여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44년 가면요. 조선 건국동맹, 아까는 독립동맹인데 이번엔 건국동맹입니다. 44년 이것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조직이고요. 이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의 용어 하나씩 볼게요. 대일선전포고, 조선의용군, 조선건국동맹, 카이로 회담, 삼균주의, 그리고 건국강령까지 내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좀 큰 얼개를 먼저 잡아볼 건데요. 먼저는 국외에서 활약한 게 내용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각각 국내외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 먼저 보시고 국내외 단체들이 모두 당시 일본의 패망 즉 한국인이 드디어 독립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연합국의 승리를 예감하면서 건국 강령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만 열심히 활동한다고 독립이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세계 정세를 같이 살펴야겠죠. 각각 회담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연합국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모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렇게 얼개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자세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산하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 독립동맹과 그 산하 군대인 조선의용군의 활동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임시정부부터 보면요. 임시정부는 일단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대일 선전포고. 자, 근데 뭐가 발발한 이유냐? 바로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걸기 시작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임시정부가. 그 이후에 연합군과 같이 합동작전을 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 즉 광복군, 한국 광복군의 활동 내용을 보자면 1943년 인도 미얀마 내지는 여러분 버마라고도 표현됩니다. 버마.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단을 살포하기도 하는 등의 선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 활동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미국 CIA의 전신인 미국 전략척보국 OSS의 특수훈련을 받은 이후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국내 진공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8월 20일이었어요. 그로부터 닷새 전에 일제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국내 진공계획은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면서 한반도가 연합국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이 또 묶여 있는데요. 의용군이 일단 그 군대 세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조선민족혁명당 산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조선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되었던 조선민족전선연맹 의 산하 군대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였죠. 이들의 지대, 즉 대부분의 인원들이 화북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개편이 됐었는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 가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이항산 전투, 그리고 후자좌ang 전투 등에서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태항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호가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전투에 참전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나중에 개편이 되는데 그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바로 42년도
조선 의용대와 한인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위원장은 김두봉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 있던 조건동, 조선 건국동맹과 연대를 모색하던 도중 광복이 돼서 핵심 인물들은 이후에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게 됐다는 게 있고요. 자,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임시정부와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그 임정과 조독동 같은 경우는 모두 중국 관내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조선 건국동맹인데 이번엔 국내라 그랬죠. 아까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임정과 조독동과 달리 국내에서 활동한 조건동이 있습니다. 조건동이란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3번에 나와 있죠. 자, 계열을 보시면 44년도에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몽양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이분은 중도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민족주의자가 함께 아울러지는 민족연합전선, 민족통일전선 이런 것들을 이룬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대체로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구성원이었고요. 그리고 신간회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국외에 있는 단체와 연계하는데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중국 관내에는 임시정부, 즉 구체적으로는 충칭을 의미합니다. 중경이라고도 말하고요. 자, 이들과 연락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과 연계에 성공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요, 화북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옌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편에 혹은 교과서에 지도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 이들은 징용과 징병 피해자를 구출하고 공출된 물건이나 식량을 재탈취해서 또 한국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 말한 여러 단체들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요. 각각의 건국 강령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의 기초는요.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삼균은 세 가지의 균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정치교육, 경제교육의 삼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3균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것을 정치적 균 등을 보자면 일단 보통선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토지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에서는 무상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을 독립을 위한 하나의 지방단체라고 일단 규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치에서는 거의 위에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보통선거 얘기하고 국민기본권 얘기하고 여기 남녀평등까지 같이 얘기되는 측면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토지분배를 이야기하고요. 의무교육 실시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치교육, 경제교육의 면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래도 민족주의계가 좀 많고요.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가 계열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성향이 달랐을 텐데 사실 그 건국강령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대동소이하더라.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조선 건국동맹의 건국강령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기초로 해서 노농, 대중, 해방 하는 그런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의 세계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회의 순서거든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 각지에서 연합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하게 됩니다. 자, 먼저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는 43년 연말이었네요. 그렇죠? 연말에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이 모여서 함께 회담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한국의 독립이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거론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후에 얄타 회담 45년 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데 전후 국제문제 처리를 논의할 때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중요한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인데요. 자, 45년 7월입니다. 그럼 포츠담은요, 독일이에요, 독일.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즉 굴복시킨 나라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회담을 한 거죠. 자, 여기는 칸이 기네요. 두 개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중국과 소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4개국이 함께 카이로 회담의 모든 조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사실 43년도 11월 12월에 이야기한 이 카이로 회담, 한국 독립 내용 이거
사실 입 닫고 기억 안 나는데 아예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이행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면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라고 해서 한국사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광복 이전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